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 나라의 중심부와 연결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삼국시대부터 군사시설이 발달하였고,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이 침입해오자 이곳에 도읍을 옮겨 대항하였으며, 조선시대 군사유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 유적과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나라를 지키는 터전이자 바닷길을 통해 드나드는 관문 역할을 했던 강화도로 떠나보자.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사시대의 고인돌부터 외세 침략에 맞서 싸웠던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의 산성들, 근대시대의 여러 전투들까지 우리 역사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땅이라는 뜻에서 흔히 강화도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강화도를 찾아오면 많은 문화유산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제대로 알고 보고 있긴 한 걸까요?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에는 치열했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꿋꿋하게 이 땅을 지켜왔던 강화도의 숨은 저력들, 그리고 큰 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한강 하구에서 서해 바다로 흘러가 마주치게 되는 섬, 강화도. 강화라는 지명은 940년 고려 태조 23년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의 여러 강을 끼고 있는 아래 고을이라 하여 강하라고 불리다가 강 아래의 아름다운 고을이라는 뜻으로 강화로 정착되었다. 네, 오늘은 강화도의 문화와 그리고 다양한 역사 이야기, 그리고 숨은 저력까지 많은 이야기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남다루 교수님 함께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시죠. 교수님, 우리가 흔히 이 강화도를 두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맞는 표현일까요? 강화도가 네. 현재 선사서부터 근현대까지 문화유적이 무려 562개 정도가 됩니다. 네. 경주 같은 경우 신라의 문화재만 집중되어 있지요. 공주, 부여, 익사는 백제 때의 문화재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한데 이 강화는 선사서부터 근현대까지 모든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단 얘기는 강화도는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시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박물관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 그럼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예. 강화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성곽들. 지금은 평화롭고 한적한 산길로 이어져 있지만 과거 강화는 늘 전쟁의 연속이었다. 돈대는 해안가나 접경 지역에 돌이나 흙으로 쌓은 소규모 관측 겸 방어 시설로 병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며 외적의 정황을 살피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돈대가 그런 역할을 하지요. 한데 이 갑곶이라고 하는 명칭인데 네. 이 지역 강화에 네. 맨 처음 지명이 서기 381년에 나오는데 네. 그게 백제 때 여기 지명이 갑비고차가 됩니다. 갑비고차. 예, 그것을 합쳐서 부르면 갑곶. 지명에서 유래가 된 거군요. 예, 한데 이 갑곶이 저쪽이 김포입니다. 건너편이. 예, 네. 김포에서 강화 들어올 때 가장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개 진, 7개의 보, 시운 4개의 돈대를 강화 동서남북을 돌아가면서 축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진이 상위의 개념, 진보다 작은 게 보, 보보다 작은 게 이 갑곶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곶돈대는 1679년 조선 숙종 때 완성된 54개 돈대 가운데 하나로 몽고와의 전쟁에서 강화 해협을 지키던 중요한 요새였다. 또한 대포 8문이 배치된 포대로서 적의 침략에는 돈대 안에 비치된 무기로 치열하게 방어전을 치르기도 했다. 근데 돈대가 동쪽 해안에 주로 좀 포진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강화라고 하는 지역이 참 독특한 지역인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세금을 걷어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갈 때도 이 길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이 배들의 안전을 측화하는 이런 역할도 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외침이 있었을 때, 즉 외적이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길, 바다에서 한양으로 들어갈 때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이 길, 염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동쪽 연안에다가 돈대를 많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겠죠. 진과 보, 돈대로 둘러싸인 성곽들 중 덕진지는 고려시대 강화를 지키던 외성의 유충지다. 1866년 병인양요 때 양헌수 장군의 부대가 덕진진을 통하여 정족 산성에 들어가 승리를 거두었고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의 아시아 함대와 가장 치열한 포격전을 벌이며 미국 함대를 공격하기도 했다. 후에 흥선대 원군은 병인양요를 겪은 직후인 고종 시절 바다의 관문을 지키고 있으므로 외국 선박은 통과할 수 없다고 새긴 경고비를 세우기도 했다. 정족 산성을 따라가면 마주치게 되는 전등사는 고구려 때 세워진 삼국시대의 사찰이다. 전등사는 조선시대 2차례에 걸친 큰 화재로 사찰 전부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전등사는 본래 서기 381년 아도화상이라는 스님이 진종사라 이름을 일컫고 창건된 절이고요. 현재 조계종에서 기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지입니다. 그러나 900년 뒤 1281년경에 고려 25대 충절왕의 본부인 정화 공주께서 옥으로 만든 등을 선사하시면서 전할전 등불 등 해서 전등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등사에서 으뜸가는 대웅보전, 그 내부에는 목조 삼존불상이 자리하고 있다. 뛰어난 균형감을 자랑하는 조각품이다. 불상 위 천정에는 극락조가 날아가고 여의주를 문 용이 꿈틀대고 있다. 불단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두 날개를 쭉 편 용의 기운이 전해지는 것이다. 전등사 대웅보전의 지붕 밑을 잘 살펴보면 독특한 조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처마 밑을 떠받들고 있는 이 조각상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1614년에 이제 불이 납니다. 즉 광해군 때인데요. 해서 1614년에 시작해서 1621년까지 절을 짓는 동안에 도편수의 사연이 그대로 깃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절을 짓던 도편수가 주모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이루지 못한 한을 남기고 그 형상을 만들어 처마를 떠받들게 했다. 나부상의 조금씩 다른 모습은 주모에 대한 도편수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전등사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이를 구하려 했던 대표적인 호국 사찰이다. 1232년 몽고의 침입과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고려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외세의 침략을 온 힘을 다해 막아냈다. 전등사에서 조금 걸으면 승리의 감격이 서려 있는 격전지를 만나게 된다. 병인양요 때 장수 양헌수가
프랑스군을 물리친 승전지 중해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 스님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 싸웠다. 전투를 앞둔 저녁에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승리를 빌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현재 전등사 대웅보전 내부 기둥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적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외세를 물리치고자 했던 병사들의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나라가 전쟁으로 위태로울 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겨내려 했던 백성들의 열망이 역사가 된 곳, 전등사다. 옛부터 나라에 난이 닥치면 역대 임금들이 찾는 곳 역시 강화였다. 고려시대 강화는 임시 도읍지였다. 1231년 몽골로부터 침입을 당한 고려는 왕을 비롯한 왕실과 조정의 관료들이 강화도로 천도해 39년 동안 거대 제국 몽골 군대와 맞섰다. 교수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예, 요 자리가 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었던 이런 자리가 됩니다. 우선 고려시대 1231년에 네. 몽골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집정자가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되는데, 네. 최우는 고려 수도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천도할 것을 결정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 강화가 물로, 바다로 둘러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서민이니까. 몽골 군대는 물에서 싸우는 수전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이유. 대륙에 사니까요. 그렇지요. 두 번째, 강화가 개경하고 가깝다 보니까 네. 개경의 소식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다가 왕이 기거하는 궁을 임시로 만들었지요. 고려 궁지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이후 1234년에 세운 궁궐과 관아 건물이다. 건축 당시에는 정궁 이외에도 행궁, 이궁, 가고를 비롯한 많은 궁궐을 지어 39년간 사용했으나 1270년 개성으로 다시 환도할 때 몽골의 요구로 궁궐과 성곽 등이 모두 파괴되었다. 근데 왜 고려 궁지로서의 흔적들은 많이 사라졌죠? 1270년 다시 고려는 여길 놔두고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한데 그 조건이 뭐냐? 몽골의 조건이 고려의 이 강화도에 있었던 고려 왕실의 흔적, 고려 왕궁, 내성, 중성, 외성 모든 것을 다 없애라 라고 하는 게 조건입니다. 고려 궁지의 내부를 따라가다 보면 홀로 서 있는 건물 하나를 마주치게 된다. 소박한 겉모습과 달리 역사를 지켜온 자부심이 서린 곳. 조선시대에는 이 자리에 강화 유수부가 들어섰고 정조 때 외규장각이 설치되었다. 왕이 친히 열람하던 어람용 의궤를 보관했던 곳으로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역할을 했다. 정조가 즉위한 연도가 1776년인데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창덕궁 후원에다가 별규자 문서 장자 규장각을 세웁니다. 책 읽는 걸 상당히 좋아하셨죠. 그렇지요. 근데 규장이란 뜻이 왕이 쓴 글 어제, 어필 이런 뜻을 얘기를 합니다. 왕하고 관련됐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이면서
정조의 개혁 정치를 펼칠 때, 경조가 개혁 정치를 펼칠 때 그 신하들을 키우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왕이 쓴 어필, 어제, 어보, 어진 이런 것들을 보관합니다. 한데 한양이 외적의 침략을 당했을 때 규장각에 있는 왕실 관련 물품들, 책들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조는 강화도에다가 다시 규장각을 만들자 해서 1782년 만들어지는 게 외규장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외규장각 의궤는 병인 양요 때 약탈당하고 만다.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의궤 반환 운동으로 프랑스에서 강화 외규장각 의궤 297건이 145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 유물인 고인돌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모든 고인돌은 덕계돌을 괸돌이 바치고 있다. 그래서 괸돌에서 나온 말이 고임돌이고 고임돌에서 고인돌이란 말이 나왔고 네네. 또 한자로 쓰면은 지탱할 지자에다가 돌석자, 돌로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강화도에는 탁자식 고인돌만 있나요? 아닙니다. 한반도에 가장 많이 보이는 고인돌이 개석식입니다. 그냥 땅 밑에다가 사람을 매장하고 그 위에 그 잔돌을 깔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놓는 개석식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고창의 고인돌군이라든가 전라남도 화순의 고인돌군, 우리 강화의 고인돌 가장 많은 형태가 개석식이 됩니다. 한데 여기 강화도의 탁자식 고인돌은 아주 규모가 큰 특이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화도는 고인돌이 150개 이상 발견된 세계적인 고인돌 밀집 지역이다.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지 성묘는 거대한 탁자처럼 생긴 탁자식 고인돌이다. 다른 고인돌들에 비해 보존 상태도 좋아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교수님,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 성당. 예. 근데 성당이 안 보이는데. 조금만 올라가면은 네. 그 왼편에 성당이라고 써 있는 데가 보일 겁니다. 아니, 성당이 이렇게 생긴 곳은 처음인데? 아주 독특합니다. 여전히 유교가 백성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19세기 말,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조선에 상인과 함께 많은 선교사가 찾아오면서 이 땅에 성당의 역사가 시작된다. 선교사들은 이전의 건축 양식과 전혀 다르게 사찰과 비슷해 보이는 한옥식으로 성당을 지었다. 이는 당시 서양식 성당을 지을 전문가가 조선에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강화성당은 서양의 공간 구조를 예배 형식에 맞추어 전통 목구조로 새롭게 해석했다는 건축사적 의의를 보여준다. 1876년에 이 강화도에서 일본하고 조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우리 문호가 개방됩니다. 그 이후에 서구 열강하고도 계속적인 조약이 체결되는데 최초의 서구 열강과의 조약이 1882년 조선하고 미국하고의 조약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그걸 통해서 미국의 감리교가 우리 조선에서 포교가 인정됩니다. 1883년에는 곧 이어서 조선하고 영국의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영국의 국교 성공회가 이 조선의 전례가 되는데 여기는 바로 영국 국교 성공회 성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당의 입구인 소슬대문에는 태국 무늬와 십자가 문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처마 밑을 가만히 살펴보면 태국 문양이 장식되어 있으며
일반 성당의 종과는 다른 사찰 양식의 커다란 범종에도 십자가 무늬가 새겨져 있을 뿐 아니라 정성스럽게 한글까지 장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성당 같지 않은데 예. 성당인 느낌이 간혹 보이네요. 그거는 영국인들 또 네. 성공회를 포교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이질감, 그네들 성공회에 대한 이질감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옥식을 했지요. 네. 한데 독특하게 여기는 한옥보다는 사찰 양식, 네. 절의 사찰 양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영국 성공회 성당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고 아기자기하고요. 와, 지금도 실제로 여기서 미사가 드려지나요? 그렇습니다. 항상 집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고 계신 게 저 앞에 보시더라도 네. 미사 드린다는 게 그대로 보이고 있지요. 신부님 서시는 것도 다 있고요. 예, 오. 다 있습니다. 성당은 2층 구조로 빛이 잘 들어오도록 설계되었으며 제단은 강화산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약 25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으며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여긴 어딘가요? 여기가 백범 김구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아, 가옥이 됩니다. 최근에 영화에도 나왔던. 예. 들어가 보시죠. 얼핏 보면 남다를 것 없는 한옥처럼 보이지만 이 집에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다. 1928년 강화도 황부자로 통하는 황국현 씨가 지은 이 한옥에 1947년 백범은 임시정부 주석의 자격으로 강화도를 방문해 이 고택에서 옛 동지들을 만났다. 일제강점기 백범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을 이곳에서 만난 것이다. 지방 곳곳에 독립투사들이 쫓길 것에 대비하여 비밀스런 설계를 한 흔적이 남아있다. 예, 평범한 난간 같지요? 그렇죠. 오, 열립니다. 어머, 열리네요. 예. 백범 선생은 치아포 사건 이후 요 주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지요. 그래서 여기도 뭐 백범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았으니까 계시다가 그 피할 때 이 문을 이용해서 피하시게 되겠지요. 와, 그 집이 설계 자체부터가 뭔가 좀 특별하네요. 그 백범을 위해서 설계한 집이다라고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위는 보지 말고 우리 밑으로 보자고요. 밑으로. 예. 일로 와 보시겠어요? 요 밑에. 아, 지하실 같은 데가 있네요. 예. 피할 수 없을 때, 도주를 할 수 없을 때는 바로 이 공간이 숨은 은둔처, 피신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요즘 말로 하면 지하 벙커 같은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네요. 텐마루 밑으로 허리를 숙여 들어가 보면 사람 키높이만한 비밀 공간이 펼쳐진다. 성인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독립투사들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아무리 크기가 크다곤 하더라도 그래도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섬이지만 대륙적인 특징을 많이 갖는 곳이다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오늘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은 몇백 년, 몇천 년 전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살아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 이런 또 장소란 지역은 살아있는 역사의 보물 창고입니다. 근데 보물이란 것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혼자만의 보물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같이 보게 되면 이것은 많은 사람의 보물이 되겠지요. 이 강화란 것이 한국인의
역사적인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사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화도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도 험난했던 세월을 견뎌내며 침략에 맞서 때로 저항하고 때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이 땅을 지켜왔다. 국난 극복의 의지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는 곳.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보물 같은 열정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강화도이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은 파란만장했던 우리 역사의 축소판 같은 강화도의 문화유산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역사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